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드시고요. 자, 저랑 집중해서 복습하고 갑니다. 3회독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어깨도 돌리시고. 자, 저랑 집중해서 끝납니다. 똑같은 곳 강의했는데 1시에 끝난 곳이 있는 반면에 1시에 못 끝나는 곳도 있는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씩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나 시작하는 시간. 자, 저랑 같이 복습하고 가야죠. 저랑 같이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조세 의미 특징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먼저 조세 의미 특징에서는 납부 이행 방법만 하시면 돼요. 자,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금은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허용되는 세금을 아셔야죠. 자,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절 보셔야죠.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세금 안 돼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물론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나왔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지만 이 정도 딱 알아둡니다.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요. 허용되는 5개 주요 세금들의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어떤 거?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요. 보통세 목적세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 우리 5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교농 지치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요. 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교농 목적세 중에서 어떤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인데 얘네들 받다. 농어촌 특별세 받다.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족보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딱 하나예요. 자,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세금입니다. 소리 안 내고 구경만 하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제 음성 안 들린다니까.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리를 내셔야지. 구경만 하지 말고. 오늘 외우고 가지 저랑 같이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다 같이 소리를 냅니다.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머리로 외우면 안 돼.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자, 다시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요. 5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이 5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처럼 공통적으로 깔려오는 그냥 성격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냐면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예요. 상대되는 게 뭐였어요? 간접세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한 조세인데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한 사람이 불일치해. 그 얘 어떤 거? 부가가치세.
간접세입니다. 5개 주유세목은 다 직접세입니다. 5개 주유세목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목적세. 목적세는 어떤 게 있다고요? 교교, 농, 지지.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유세목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금방 했네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하고 또 뭐 있다고요? 똥오천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부가세입니다. 자, 5개 주유세목은 과세 표준이 표시될 때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상대적 개념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종양세. 과세 표준이 양에 따라서 표시되는 게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5개 주유세목은 다 공통적인 성격,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동시부가 되는 세금,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인지세. 보유시에까지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과 양도, 인지세.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도는 아저씨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취득과 양도 다 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자,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1일 0.02%씩 적용됩니다.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1차적으로 납세면서 신고납부를 쓰는데 안 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 앞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지만,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그렇냐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할 수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자, 고지서 발부됐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에, 그러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3% 깔아놓고, 지방세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합니까?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몇 프로씩? 0.66%씩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0.02% 곱하기 30에 하면 0.0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냐고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신고납부할 때 얘도 같이 신고납부.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직자로 임차한 4가지 신고납부.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하면 신고주의 원칙.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날라온 것이 취득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보통징수 방식은, 정부부가세 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납부기한이 미납부했다. 그러면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에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지방세는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어떻게 정됩니까?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월별로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66%. 0.66% 어떻게 나온 거냐? 자, 0.02% 1일 0.02% 요거에 0.02% 곱하기 30일 한 거다. 0.02% 곱하기 30일 한 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납부 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씩 0.02% 곱하기 30일 하면 요게 0.66%다. 국세는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자,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3% 깔아놓고 국세는 종부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바로 얘는 1일 다음날로부터 1일 0.02%씩 0.02%씩 정도입니다. 0.02%씩. 자, 이렇게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는 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잠깐만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보통 징수합니다.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하나만 알아도 돼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부가세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부가세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정부부가세합니다. 이렇게. 자,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요.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근로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이지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징수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 재산세는.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 주요 지방세 3개 세목 중에서. 자, 가산세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자, 가산세 종합이요.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지방세나 국세나 취득세, 양도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 깔아놓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거기서 발부됐을 때와 달리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0.02% 납부정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는데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만 붙는다? 75% 한도 내에서만. 그 다음에 국세는 75% 한도 규정만 없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하루만 딱 지나도 하루하루 경과할 때마다 0.02% 똑같다는 거. 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지방세나 국세 둘 다 똑같아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정가산세 적용되는데 둘 다 3% 깔아놓고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예요. 0.02% 곱하기 30일에서 나온 0.66% 적용됩니다. 납부정가산세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국세는 바로 다음 날로부터 1일 0.02%씩. 끝까지 버티면 지방세는 60개월까지만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 국세는 끝까지 버텼을 때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자,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이면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얼마? 150만 원 미만일 때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납세문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일 때는 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만 딱 지나도 적용되는 거고요. 요거. 자,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가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세는 3% 깔아놓고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인데 국세는 한 달까지는 뭐 붙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계속은 아니에요. 지방세는 하루를 지났든 20일을 지났든 열흘 지났든 하루만 딱 지나도 0.66%인데 국세는 정확하게 하루 지난 것과 열흘 지난 것과 20일 지난 게 차이가 나니까 국세가 좀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저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과 그 가정의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시험장 가기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하신다면 35회 시험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험생 어떤 수험생이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그런 수강생들은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이라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알려줬더니 열을 알아버리고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가버리는 수험생 안 좋아합니다.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시간제는 바로 까먹고 언제 가르쳐주냐는 듯이 눈을 껌뻑이고 하나 알려주면 또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까먹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후에 합격자 모임에서 제 손을 올해도 그랬지만 제 손을 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수험생. 이런 수험생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르고 까먹고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그렇게 처음에 버겁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까먹고 그러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까먹는 거 전혀 두려움 없이 계속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끝까지 마무리 과정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인강 수강생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 힘찬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요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요거 빠졌었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예.